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요. 행렬의 연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행렬의 연산 공부하시기 전에 행렬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영어로는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읽어보면요. 여러 숫자나 문자를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으로 배열한 것을 행렬이라고 한다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께서 회로 이론에서 사단자정수 공부하시다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식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바로 행렬입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예시를 제가 들어놨는데요. A라는 행렬은요. 가로가 두 줄이고요. 세로가 두 줄이네요. 가로를 행이라고 부르고요. 세로를 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행과 열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해서 행렬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그러면 B는요. 가로가 두 줄이고요. 세로가 세 줄입니다. 2행 3열이 되겠죠. 그리고 C는요. 가로가 세 줄, 세로는 네 줄이네요. 그러면 3행 4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또 이야기를 하냐면요. A는 2 곱하기 2 행렬, 정사각 행렬이겠네요. 두 개의 숫자가 같으니까요. 그리고 B는요. 2 곱하기 3 직사각 행렬이 될 거고요. 숫자가 다르네요. 그리고 C는요. 보시면은 정사각형처럼 지금 생겼지만 사실 가로는 세 줄이고 세로가 네 줄이기 때문에 직사각 행렬이 되겠죠. 3 곱하기 4 직사각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 모양에 따라서 가로와 세로의 행과 열의 숫자가 일치하면 정사각 행렬, 그렇지 않으면 직사각 행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시를 하나 더 들면요. 2 곱하기 2 정사각 행렬 이렇게도 부르고요. 영어로 말할 때는 2 by 2 정사각 행렬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곱하기는 그냥 by라고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단위 행렬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행렬이라는 개념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계산을 하실 때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 중에 하나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 행렬에서 일단은 정사각 행렬이어야 하겠네요.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일치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 위의 성분이 모두 무엇이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이외에는 모두 무엇이다? 0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단위 행렬이라는 행렬은요. 기호로 나타냈을 때는 i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한번 볼까요? 2차 단위 행렬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요. 2차라는 것은 2 곱하기 2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로 가는 대각선 위의 성분은 전부 1이고요. 나머지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차수가 더 높아지는, 행의 개수가 더 많아지고 열의 개수가 많아지는 상황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인데요. 보면요. 3차 단위 행렬 되어 있죠. 어렵지 않게 아주 직관적으로요. 이 정사각형 모양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갈 때 그 행렬의 성분이 모두 1이고 나머지는 0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저는요. 여기 2차 단위 행렬, 3차 단위 행렬 썼지만 당연히 4 곱하기 4, 5 곱하기 5, 4차, 5차, 6차 단위 행렬 전부 다 존재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n차 단위 행렬 역시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 경우마다 그냥 i라고 표현해 주시면 그것이 뜻이 바로 단위 행렬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요. 행렬의 연산에서 행렬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첫 번째로 덧셈과 뺄셈을 볼 텐데요. A라는 행렬이 있네요. 2 곱하기 2 행렬이고요. 각 성분은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B라는 행렬 역시도 2 곱하기 2 행렬인데요. E, F, G, H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두 개의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럴 때 A 플러스 마이너스 B라는 행렬을 계산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플러스 행렬의 덧셈부터 이야기를 드리면요. 각 위치에 있는 성분을 같은 성분끼리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 더해주시면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B 역시도 F와 더해주시고요. C는 G랑 더하고 D는 H랑 더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렵지가 않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뺄셈이더라도 똑같이 성분끼리 빼주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행렬의 덧셈과 뺄셈을 해주기 위해서는요. 그 두 개의 행렬의 모양이 같아야만 한다라는 뜻이겠죠. 모양이 다를 때는요.
각 성분이 매칭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덧셈과 뺄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사이즈가 같을 때 물론 자연스럽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지만요. 행렬의 덧셈과 뺄셈은 두 행렬의 사이즈가 같을 때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 예시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주 쉽게 직관적으로 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행렬의 곱셈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곱셈이 조금 더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림도 그려놓았고 아주 편하게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A라는 행렬은요. 2 곱하기 2네요. 여기다가 제가 무언가를 하나 쓰겠습니다. A라는 행렬의 사이즈를 한번 보죠. 2 곱하기 2 행렬이죠. 그리고 B라는 행렬을 역시도 2 곱하기 2 행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색깔을 바꾸고요. 여러분들께서 A와 B 행렬을 곱셈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이즈를 보았을 때 어떤 것을 만족을 해야 하냐면요. 첫 번째 앞에 있는 행렬의 열과 두 번째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이 그 숫자가 일치해야지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요. A가 이렇게 주어지고 B는 이렇게 주어졌을 때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를 먼저 보기 전에 그 원리를 제가 그림으로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행렬의 행과 두 번째 행렬의 열을 곱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매칭을 해서 위에 있는 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건 밑에 있는 것과 곱해주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A2 곱하고요. BG 곱해야 되니까 그 성분은 여기 첫 번째로 나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다른 것들은 안 해도 되나요? 다른 것들도 같은 원리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AB와 FH를 한번 보면요. A가 누구랑 F랑 곱하고요. B는요. H랑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AF, BH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행렬을 가로로 놓아진 모양을요. 세로로 바꾸면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곱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편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CD도 한번 볼까요? CD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것을 세로로 세운 다음에 같은 위치끼리 곱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요. C와 E를 곱하고요. D와 G를 곱하겠죠. 그러면 CE 플러스 DG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CD와 FH 보면요. CD를 이렇게 또 세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C와 F, 그 다음에 D와 H. 그래서 CF 플러스 DH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행렬의 덧셈과 뺄셈, 곱셈 모두 8개의 문자를 사용해서 A, B, C, D, E, F, G, H 문자의 개수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이 행렬의 계산은요. 직접 예제를 풀어보면서 확인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숙달해 보도록 하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연산에서요. 행렬에 덧셈이 하나가 있고요. 행렬에 뺄셈들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행렬에 곱셈도 있죠.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행렬이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요. 그때 두 행렬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행렬의 덧셈을 할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무엇라고 말씀을 드렸죠? 행렬의 덧셈은 아주 심플합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을요. 그냥 똑같이 더해주시면 되죠. 4에다가 2를 더해주시면 6이 되고요. 5에다가 1을 더하면 6이 되네요. 6에다가 3을 더하면 9가 되고요. 2에다가 1을 더하면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행 1열 성분과 1행 1열의 성분을 더해주시고요. 1행 2열, 1행 2열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을 단순하게 더해주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2번 행렬에 뺄셈 문제가 있네요. 행렬이 3개가 주어져 있고 앞에 2개의 행렬을 빼주시고요. 그 결과에다가 마지막 세 번째 행렬을 또 한번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저는요. 앞에 있는 A-B부터 먼저 계산을 하겠습니다. 좁으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쓰도록 하죠. 그러면 A와 B만 보시면 되는데요. 1행 1열은 1행 1열과 같이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2에서 2를 빼주시고요. 그럼 0이 되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요. 마이너스 1에서 6을 빼주시면요. 마이너스 7이 될 거라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2에서 7을 빼면 얼마죠?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괄호 이렇게 닫아주시면요. 첫 번째 두 개의 행렬의 뺄셈을 계산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세 번째에 있는 C라는 행렬도 빼주셔야겠죠. 앞에 결과물에서요. C라는 행렬을 빼주시면 되니까 이 두 개의 행렬을 쳐다보면 되겠죠. 그럼 그 마지막 결과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A-B 행렬에서요. C를 한번 더 뺄 건데요. 그러면 괄호를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똑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0에서요. 마이너스 3을 빼주시면 3이 되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7에서 0은 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냥 써주시고 마이너스 4에서도 마찬가지네요. 그럼 마이너스 4 써주시고요. 마지막 마이너스 5에서 4를 빼주시니까 마이너스 9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두 개가 연속되어 있어도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마지막 행렬에 곱셈이 나와 있죠. 행렬에 곱셈을 할 텐데요. 여기 밑에 공간이 조금 좁아서 제가 보조 칠판을 가져다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요. A라는 행렬은요. 2, 1, 3, 1이라는 행렬이었고요. B라는 행렬은요. 2, 1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계산을 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요. A 곱하기 B라는 행렬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규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두 행렬의 사이즈가 지금 다른데 계산이 가능합니까? 네, 계산 가능합니다. 어떤 규칙이 있어야 하냐면요. 앞에 행렬은 2 곱하기 2 행렬이고요. 뒤에 행렬은 2 곱하기 1 행렬이죠. 두 행렬의 곱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앞에 있는 행렬의 열과요.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숫자가 일치하면 계산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계산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곱해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첫 번째 행을요. 세로로 세운 다음에 같은 위치끼리 곱해서 더한다. 곱해서 더한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2와 2를 곱하시고요. 1과 1을 곱해서 2를 더해주시면 A 곱하기 B의 첫 번째 성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한번 써보도록 하죠. 2 곱하기 2는 4고요. 1 곱하기 1은요. 1이니까 2를 더하면요. 얼마가 된다고요? 5가 되겠죠. 그리고요. 두 번째 3 곱하기 1을요. 2 곱하기 1에다가 곱해주셔야 하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생각하시면요. 3이 6, 그 다음에 1은 1이니까 더해주시면 얼마죠? 7이 되겠죠. 이렇게 괄호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관찰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있는데요. 계산의 결과물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2 곱하기 1 행렬로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어디서 온 거냐면요. 가운데 두 성분을 빼고요. 이 뒤쪽에 있는 이 숫자와 이 숫자가 결국에는 2행 1열을 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곱셈을 직접 연습을 하셔서 계산을 해보시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